자, 이 메주 열덩이를 짊어지고 친정에 다녀오너라. 시어머니의 싸늘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5년 만에 겨우 허락받아 나서는 친정길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이런 몰골로 가라 하십니까? 순옥은 기가 막혀 헉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친정 부모님을 위해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귀한 비단옷은 이미 시어머니의 손에 빼앗긴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신 곰팡이가 형편없이 피어오르고 고약한 신내가 진동하는 썩은 메주 열덩이를 지게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순옥은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 신내나는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겉보기엔 그저 메주 열덩이일 뿐인데 마치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얹은 듯 어깨가 무거워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썩은 메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5년 만에 친정 나들이를 가는 며느리를 이토록 비참한 꼴로 내보낸 것일까요? 옛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에서 그 숨겨진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옥이 이 집에 시집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대문 밖을 나서본 것이라고는 고작 집 근처 우물가와 뒷산 밭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상을 물리고 있던 순옥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부엌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짧고 간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다녀오너라. 딱 하루만 자고 오는 것이다. 순옥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녹그릇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친정에 보내달라는 말은 이 엄한 집구석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금기어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이십니까? 참으로 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말투는 짧았고 멀어지는 뒷모습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설레는 마음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도록 붓두막 앞에 앉아 쌀을 씻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고기를 꺼내어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실 아버지와 딸 걱정에 뼈만 남았을 어머니를 떠올리니 손길은 절로 바빠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저고리도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 친정에서 정성껏 지어준 옷이었지만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쳐보지 못한 귀한 옷이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손끝이 자꾸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옥은 어머니가 이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시집가서 대접받고 잘 사는구나라며 안심하실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지난 5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옥은 저고리를 머리맡에 가지런히 개어놓고 겨우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던 찰나 집 뒤편 장독대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묵직하게 다지는 소리였습니다. 절구질 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발로 무언가를 짓밟은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옥은 의아한 마음에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뿌연 달빛 아래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메주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옛 메주일까 싶었지만 순옥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난다는 설렘이 다른 모든 의문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순옥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뽀얗게 흩어졌습니다. 순옥은 밤새 지은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보자기에 정성껏 쌌습니다. 새벽바람에 손이 시린 줄도 몰랐습니다. 이 보따리를 어머니 앞에 풀어놓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비녀를 꽂은 뒤 이제 머리맡에 비단 저고리만 걸치면 준비는 끝이었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을 뻗어 옷을 집으려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지방을 넘어서더니 순옥의 손보다 먼저 비단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제가 친정에 입고 갈 옷이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저고리를 옆구리에 끼더니 이번에는 정성스레 싸둔 음식 보따리까지 집어들었습니다. 당황한 순옥이 급히 따라 일어섰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5년 만에 뵙는 부모님께 가져갈 선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거칠게 열고 옷과 보따리를 안으로 집어던지듯 밀어넣더니 문을 닫고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철컥,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순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옥은 야른 무명옷 차림으로 멍하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 다녀오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러십니까? 이윽고 시어머니가 창고 뒤편에서 낡은 지게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지게 위에는 메주 10덩이가 얹어 있었습니다. 겉면이 시퍼런 곰팡이로 뒤덮인 흉측한 메주였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전에 코를 찌르는 고약한 신내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여름 내 처마 밑에 방치되었다가 잊힌 채 썩어버린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지고 가거라. 그제야 순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5년 만에 친정에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앞에 어찌 이런 비참한 꼴로 서라 하십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집에 고기가 웬 말이냐? 주제에 맞지 않는 사치는 버리고 이것이나 가져가서 장이라도 담그라 해라. 지고 가기 싫거든 아예 발걸음을 떼지 마라. 순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 5년이 또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나 썩은 메주가 실린 지게를 등에 졌습니다. 지게끈이 어깨에 닿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무게에 무릎이 저절로 휘청거렸습니다. 대문은 이미 차갑게 열려 있었습니다. 순옥이 신내나는 지게를 지고 마을 길에 접어들자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은 순옥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가는 사람, 저 집 며느리 아니야? 친정 간다더니 꼴이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냄새아. 여기까지 신내가 진동을 하네. 시어머니가 아주 사람을 잡는구먼. 순옥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그토록 그리운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 호젓한 산길로 접어들 무렵 순옥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댁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는 문고리를 잡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문고리를 쥔 시어머니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게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메주 10덩이라 해도 이 정도 무게일 리는 없었습니다. 순옥은 해마다 메주를 쑤어온 사람이었기에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뼈를 파고드는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순옥은 잠시 나무 등걸에 지게를 받쳐놓고 메주 한 덩이를 툭 쳐보았습니다. 텅, 소리가 아닌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으셨기에 이토록 딱딱하고 무거운 것일까? 순옥은 며느리 골탕 먹이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했기에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고갯길 초입의 주막에 다다라 물 한 모금을 청하려 했으나 주모와 장꾼들은 고약한 신내에 질색하며 순옥을 매섭게 쫓아냈습니다. 순옥은 길가 도랑물로 타는 목을 축이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게를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돌아갈 곳이 시댁분인 신세라인에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자 수들 굽는 가마가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노인이 순옥을 부르더니 따뜻한 감자 2알과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 짐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괜찮으십니까? 어허, 30년 넘게 수들 구운 나한테선 이보다 더한 냄새가 난다오. 허허, 그 집 장마디 이 근방에서는 제일이지. 노인의 모호한 혼잣말을 뒤로하고 순옥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노인은 멀어지는 순옥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고갯마루에서는 걸음을 서두르시오. 요새 그쪽에 흉흉한 무리가 들끓는다 합디다. 순옥은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며 지나온 5년을 되짚었습니다. 혼인 반년 만에 장사미천을 구하러 떠난 서방님은 소식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콩 고르는 법부터 간 맞추는 법까지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모질고 지독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인가 아니면 부엌대기인가. 소구름을 삼키며 오르던 길 정상 못 미친 곳에서 순옥은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품속을 뒤져도 나온 것은 썩은 메주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돌아가 당할 불호령이 두려웠지만 아이의 감겨가는 눈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메주를 쓰십시오. 겉은 이래도 속은 성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빚은 장인이 아이에게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메주를 받았고 순옥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숲속에서 몽둥이와 칼을 든 도적 넷이 튀어나왔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서늘한 칼날을 순옥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지게부터 당장 내놓아라. 도적이 지게에 거적을 헤집는 순간 픽 구역질을 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독한 메주 신내가 코를 정면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내년은 대체 뭘 지고 다니는 게냐? 썩은 송장이라도 담긴 것이냐? 절체절명의 순간 순옥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역병이 돌아 식구가 몰살당한 집의 장독을 치우러 가는 길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병이 옵는다 하였습니다. 땀과 흙투성이인 순옥의 몰골에 겁을 먹은 도적들은 지게를 발로 걷어차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길바닥에 쏟아진 메주 중 일부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옥은 가파른 비탈을 기어내려가 진창을 닦아내며 9덩이의 메주를 겨우 수습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뒤에야 순옥은 친정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소녀, 순옥이 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어머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눈만 껌벅이고 계셨습니다. 16이 된 동생 갑순이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벽에 붙은 관아의 빈문서를 보았습니다. 사흘 뒤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고리대 금업자인 변 영감이 갑순이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할까 봐 5년 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순옥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시댁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하며 마당 한편에 메주 9덩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모진 수모를 겪게 한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옥은 메주 한 덩이를 들어 돌 위에 내리쳤습니다. 쩍 소리와 함께 메주가 갈라지며 하얀 소금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금 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당황한 순옥이 나머지 메주들을 신들린 듯 깨트렸습니다. 은비녀, 은가락지, 그리고 또 다른 엽전 뭉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9번째 메주 속에서는 기름종이에 쌓인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관아의 비청산 문서와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하지만 반듯한 서찰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무사히 고개를 넘은 것이겠구나. 너의 비단옷과 음식을 빼앗은 나를 원망하거라. 하지만 고갯마루에
험한 도적 무리가 모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젊은 여인이 고운 옷을 입고 귀한 것을 이고 가면 표적이 되는 법이다. 사람이 가장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는 썩은 메주 속에 소금을 바짝 다져 넣었다.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를 죽여야 너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사흘 밤을 꼬박 세워 다졌느니라. 함께 넣은 문서는 애 친정아버지의 빈 문서다. 작년 가을에 내가 사람을 보내 미리 다 갚아두었으니 걱정 마라. 순옥은 서찰을 품에 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찰의 글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을 길에서 잃은 내가 며느리마저 길에서 잃을까 두려워 너를 문 밖에 내보내지 못했다. 모질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친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도 그 손재주 하나면 굶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떠나도 기술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돈의 병부터 고쳐드려라. 그리고 나에게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고 사흘 밤을 새워 며느리의 목숨과 친정을 구할 보물을 썩은 메주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변 영감이 덩치들을 끌고 살인문을 부수듯 들어왔습니다. 갑순이를 끌고 가려 하자 순옥이 당당하게 나서 품에서 관아의 영수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집 빚은 작년 가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모두 갚으셨습니다. 수작을 부리면 당장 관아로 가 사또께 고발할 것입니다. 변 영감은 흑빛이 되어 도망쳤고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과거 변 영감 밑에서 일했던 숯 굽는 노인이 증인으로 나섰고 순옥은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한데 모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변 영감을 옥에 가두고 빼앗긴 논밭과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한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갯마루에서 순옥이 메주를 건네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메주 속에서 나온 은가락지 한 쌍을 내밀며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그 가락지를 다시 여인의 손에 쥐어주며 아이의 양식으로 쓰라 전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간 순옥은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한 듯 저녁이나 지어라 했지만 그날 밤 장독대에서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온 이듬해 친정 가던 길에 도적을 만나 보따리를 빼앗기고 돌아섰다가 결국 마중 나온 친정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의 세월을 말입니다. 20해 동안 차마 넘지 못했던 그 한 맺힌 고개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만큼은 안전하게 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듬해 순옥이 담근 장은 깊고 아늑한 맛을 냈고 시어머니는 장을 맛본 뒤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 되었다. 그 후 순옥의 장 맛은 전국의 명성을 떨쳤고 기울어가던 집안도 크게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신 뒤 순옥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시어머니의 친정 산소를 찾아가 술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오고 싶어 하셨던 길을 제가 왔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셔요. 순옥의 장독대 한쪽에는 평생 먹지도 쓰지도 않는 메주 한 덩이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까닭을 물으면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곤 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오. 순옥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원망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깊은 미움이 눈 녹듯 풀린 것은 마당에서 메주가 쩍하고 갈라지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생전에 그 어떤 생색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해 밤을 지새웠노라고, 널 살리기 위해 냄새나는 메주를 품었노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요. 만약 며느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무뚝뚝한 말투와 무표정한 얼굴 뒤에 무엇을 감추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지요. 그분들은 대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거나
혹은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진심이 가벼워질까 염려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지요? 유난히 가슴에 박혀 서운하게 느껴졌던 그 말 한마디가 있으신지요? 만약 지금이라도 그 말 속에 담긴 진의를 물어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일 중에도 사실은 전혀 늦지 않은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야담이었습니다.